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도 투잡 좀 허용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퇴근하고 잠깐 2시간 하고 주말에 10시간 정도 일하고 싶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분들 있습니까? 여긴 지금은 없겠지만 제 방송에 공무원분들 생각보다 많이 봐요. 현직자분들 많이 봅니다. 제가 공무원분들 좀 가정부분을 많이 긁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도 나쁘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 이제 직업의 생존 중에 하나가 연금하고 이 겸직이에요. 겸직, 투자. 예. 공무원은 지금 현행 법적으로 이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공무원법상의 이 조문에 보면 국가공무원의 의무가 있어요. 예. 이 국가공무원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다 지켜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6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외웠거든요. 영미청 정품집이라고 행정법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웠는데 자 영비청 정품집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 이 겸직 의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비밀 엄수 의무 공무원은 이제 직무사에 대한 비밀 같은 거 개인정보를 누가 노출하거나 알리면 처벌받습니다. 공무상 비밀 수수죄로 처벌받고 잘립니다. 공무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공무원 일하다 보면 어떤 민원인들의 어떤 개인정보 신상 같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업상의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걸 누가 노출한다거나 노출시켜서 피해를 보면 처벌받습니다. 이건 중징계예요. 비밀 엄수 의무 그리고 청년 계획의 의무 공무원은 어떤 일이든 진실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품지 정치적 취미 의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기본적인 품위와 어떤 그런 체면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단행위 금지 의무 이게 노조 결성권 노조 이제 결성 금지 의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공무 노조 있잖아요. 노조 있는데 이거 법에는 하면 안 된다 나와 있거든요. 있긴 해. 아무튼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아까 얘기한 그 영리행위 금지의무가 겸직 의무예요. 겸직 금지. 근데 저는 공무원들 그 투잡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하면 여러분 공무원분들 대부분 흑수저입니다. 집 잘 사는 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서민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직업 좋지가 않고 넉넉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치면서 알게 된 분들이 한 30명 있는데 대부분 다 집이 어려워요. 빚 있다거나 학자금대 집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좀 근근히 먹고 산다고 그런 분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찰 시험 준비할 때 필기 합격해가지고 면접스테 할 때도 계속 알바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 집에 보태야 된다고. 네. 그래서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합격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무원 신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 합격한다고 막 인생 피는 거 아니야. 단지 좋은 거는 안 잘린 직장이 생긴 겁니다. 고정급여가 나온다는 거지. 고정급여 나온다고 갑자기 막 사는 게 막 엄청 좋아지는지 않아. 백수보다 낫지 당연히. 맞죠? 백수보다 나은데 그 돈 받는다고 갑자기 막 진짜 갑자기 엄청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고정적 월급 받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구사업으로 만약에 받는다 치면 일반 행정관은 200만원 조금 넘고요. 경찰은 좀 받습니다. 경찰은 한 260, 70 받아요. 좀 많이 받죠. 근데 많이 받는 이유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하잖아. 교대 근무하고 범죄자하고 마주하다 보니까 위험수당이 있죠. 경찰이 이거 돈 많이 써요, 여러분. 경찰도 일하면 돈 많이 씁니다. 왜냐면 밥을 사 먹어야 되거든. 밤에 또 배고프면 야식 먹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경찰은 또 차를 삽니다. 여러분. 경찰분들이 보통 자기 차가 다 있거든요. 경찰은 그런 버스 지하철 가지고 출퇴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경찰 순경 이제 합격하고 나서 지구대 발령 나면 보통 이제 2인 1조로 근무하잖아요. 사수가 운전하는 게 부사수가 운전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경찰차를 모이겠죠. 그럼 하루에 한 2, 300km 몹니다. 많이 몰아요, 여러분. 진짜 운전을 많이 해요.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운전 잘하려면 내가 뚜벅이로 다니면 안 되잖아. 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경찰 근무 시간이
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거치기도 하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럼 차 할부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돈을 받지만 막상 돈 못 모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압니다. 이거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한 은수 정도 되면, 뭐, 굳이 일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일을 하는 거 말릴 거예요, 아마. 네가 왜 일을 하냐. 그리고 공무원이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은 밥을 사 먹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아니, 회사 가면 밥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삼시세끼를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돈 못 모아요, 여러분, 경찰도. 경찰도 나간 돈 많아요, 여러분. 경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방거복 있죠. 방거복 다 자기 돈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보급으로 나오긴 하는데 보급 나오기가 굉장히 헐었어. 그래서 싸제 가스총, 싸제 분사기, 싸제 3단봉 다 사요. 싸제로 다 구비할 수 있거든요. 예. 보급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들 싸제로 삽니다. 쪼기로 싸제로 삽니다, 이게. 비싸죠, 이게. 구두도 있잖아요. 그 경찰 구두 불편하니까 자기 싸제로 돈 주고 구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마 경찰분들은 알 텐데.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다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게 내가 현직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경찰분들은 알걸? 보급 나오지만 보급 나온 거 가지고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돈 모으는 사람도 있지. 근데 연고지에서 근무하면 돈을 모아, 연고지. 근데 경찰이 연고지에 근무한 사람이 있고 타지에 근무한 사람이 있어. 경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역 제한이 없거든요. 뭐 지방직은 연고 제한이 있죠. 내가 사는 지역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연고지들만 이제 근무하잖아요. 근데 경찰은 달라요. 추진성이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뭐 대구, 부산도 많이 있어요. 왜 서울에서 이제 대구, 부산한테 많이 오냐? 사람 많이 뽑으니까. 지방은 자리가 이제 많이 없고 서울은 많이 뽑으니까 사건 사고 많다 보니까 인원수 많이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전국 인사람 다 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이 부산이에요. 서울에 붙었어. 그러면 내가 서울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월세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나가는 거 많겠죠. 근데 집이 막뭐 어려워. 지원을 못해. 그러면 내가 이제 순경 번 돈 가지고 뭐 생활비 내고 뭐 집세 내고 차도 굴리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순경이 뭐 일반 공무원보다 돈을 더 받는다고 하지만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막상 이것저것 나가면 돈을 못 모아 진짜. 그런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런 좀 경제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투잡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는 해요. 근데 아직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이게 뭔가 법적인 한계성이나 좀 위험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는 내긴 하지만 사실 다른 공무원이 또 동참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공무원 그냥 공무원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투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투잡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초봉 이야기하면서 감성팔이 하는데 퇴직때까지 쭉 우상향하는 게 공급이나 공무 말고 있긴 합니까? 사기업은 도중 해고당하거나 임금 피크로 상한 제한 당해서 의지고 나가라는데 그리고 40대 중후반만 가도 공무원이 중소는 당연히 넘어서고 엔간한 중견까지도 비빌 정도라 절대 불리한 게 없는데 아니 애초에 허수가 많아서 굉장히 높다고 호들갑 떠는 거지. 실질적인 구급 진입 장벽이 대기업감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돈 타령이 이라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아니 얘기를 할 거면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이야. 이것도 약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분들 많다니까. 제가 공무원서라면 공무원들 뭐 하풀이한 사람들 많아. 제가 무슨 공무원 기분 나빠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 이성적 얘기하잖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심정 이해가 돼요. 공무원들 뭐 형편 안 좋고 월급적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겸직제한 초프로그램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 공무원 일하다가 나중에 뭐 밖에 일하다가 사고 안 친다는 보장도 없어 이게. 아니 업무 중에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어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투잡하기 힘든 게 공무원 일이 많거든. 신입 공무원 일을 하면 막상 워라밸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공무원 얘기하면 맨날 막 듣딸같이 막 어? 뭐 공무원이 뭐 그렇게 한 일이 많다고 이렇게 뭐라는 사람도 많아. 한 일이 많아 여러분. 왜 자기만 일을 열심히 하고 공무원 일을 안 한다 생각하는 거지. 공무원 워라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행정도 9시까지 근무 많이 합니다. 구청 같은 게 10시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지인도 있으면 공무원 물어봐.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 얼마 전에 대선 했잖아요, 대선. 그럼 선거 업무 있잖아, 선거. 선거 엄청 힘들어요. 선거 그 왜 그 투입되는 거 있잖아요. 선거 지원 업무. 보통 신입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이 엄청 힘들어. 제 지인이 이제 선거 때 되면 그 근무를 하거든. 선거 지원 근무. 그거 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3시에. 보통 선거 시작 시간 6시잖아. 그러면 5시에 이미 와가지고 세팅 다 해놔야 돼. 책상 옮기고 다 해야 돼. 일단 차에다가 짐 다 옮겨야 돼. 책상 같은 거 있잖아. 학교 와가지고 책상 같은 거 다 옮기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5시에 그 선거 장소 가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의자 세팅 그 선관 배치하고 예인선 연습하고 다 세팅해놔야 돼요. 8시부터 시작하잖아. 보통 선거 마감 시간이 9시 아니에요. 8시까지야. 그러면 10시까지 있다가 10시 끝나면 다시 원서복구 시켜야 돼요. 그 원래 대놨던 대로. 보통 선거 투표 장소가 은행도 있거든요.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관공서도 있습니다. 학원도 있고. 네, 많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니까 다 치우고 가야 돼. 청소하고. 다 치우고 정리하고 차 실어가지고 다시 그거 다 반납하고 또 광고서 넣었다가 인사하고 집에 가야 돼. 그럼 10시에 10시.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야, 몇 시간. 새벽 한 3시에 나가지고 4시, 한 20시간 일하는 거죠, 거의. 근데 웃긴 게 그렇게 일하고 나 다음날 바로 출근이야. 정시 출근. 보통 남들은 선거 나이 나오면 쉬잖아, 여러분. 빨간 날 쉬지 않습니까? 보통 노는 날하고 있잖아. 물론 공무원분들도 그날 노신 분도 있어. 근데 일하는 분도 있다고. 물론 돈은 받긴 한데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 막 잠 3시간 자고 막 일하고 막 그래. 그래서 공무원이라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편하다 생각하는 거지? 왜 공무원 일이 안 한다 생각하는 거지? 아니 차라리 공무원이 월급 적게 받고 일 적게 하면 불만 안 가지죠. 왜냐 뭐 월급 적어도 일을 뭐 많이 안 하는데 뭐 어차피 편한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불만 가진 게 뭐냐면 월급은 적었는데 일이 많아서 문제예요. 일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초과 근무해도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이게 문제야. 차라리 일을 적게 하고 편하게 쉴 수 있으면 그래, 월급 적은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위안 받는데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도 참고 다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건데. 근데 너무 공무원한테 뭔가 불만 쏟지 마세요. 공무원도 사람이야, 여러분. 공무원도 감정이 있고 힘들어. 요즘 사람들이 보면 저 괜히 만만하게 공무원이니까 어떻게든 공무원들 좀 끈앞풀이 잡으려고 막 그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공무원 사람이야. 여러분 이웃이고 여러분 친구입니다. 뭐 공무원분들 고충 많은 거 알겠지만 그래도 참고 다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기다려 보세요. 일단 뭐 어떻게 바뀌겠죠. 뭐. 그리고 공무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잃을 거 없는 취급이 가장 무서워. 그런 말 하거든. 가장 공무원 중에 무서운 사람이 5급 단위, 4급 단위. 잃을 거 없는 취급. 잃을 거 없는 주사부가 제일 무서워요. 8급은 안 무서워. 근데 7급은 주임이란 말이야. 주임이가 약간 좀 끝발됐을 거니까 10년 넘어가 이제 잃을 거 없는 진급 욕심 없는 들이받는 취급 있죠.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난 진급 욕심 없고 어차피 그냥 간호 기계 다닐 거다. 난 싫으면 싫다 얘기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없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 윗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 윗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도 징계를 못 받으니까 이게. 아무튼 뭐 공직 다니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야. 뭐 공무원분들 불만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갖다 뭘 하지 맙시다. 왜 공무원들은 왜 불만 가지면 안 돼? 사람인데. 투잡이라는 얘기도 저것도 힘리가 그런 거예요. 공무원도 다 넉넉한 게 아니야. 어려운 분도 많이 있어요. 나름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투잡이라는 게 바로 이게 바뀌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운 내시고 예, 좀
더운데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아프고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